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문학의 지형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순수문학과 장르문학을 나누었던 선명한 경계는 희미해지고 통속적이라 밀쳐졌던 환상소설이나 SF 소설계에서 광범위한 독자층 확보는 물론 문학성마저 인정받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작가들은 문창과나 국문과를 졸업해 문단의 등단 절차를 밟는 일반적 루틴 대신 다양한 경로에서 출판계 스타로 부상한다는 점에서도 흥미롭습니다. 기이한 이야기를 담은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가 2022년 부커상 후보에 오른 일도 놀랍지만 포항공대에서 생화학 석사 과정까지 마친 젊은 과학도가 써낸 SF 소설들이 연이어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상 역시 새로운 바람이라 할 만합니다. 전 세계에서 목도되는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전염병 창궐 등은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더 이상 공상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이러한 주제는 부르주아적 개인의 일상을 다루는 노블이 아닌 장르 소설에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김초엽의 장편 지구 끝의 온실은 기후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먼지 구름이 지구를 뒤엎어버린 대재앙 시대를 다룬 작품입니다. 기술 문명은 폭주 기관차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과학은 가치 중립일 수 없기에 오직 선한 의도로만 작동할 수 없고 기술의 끝이 유토피아일 수 없다는 회의감이 아무리 팽배해도 멈출 수 있는 방법도 사령탑도 없습니다. 작품의 배경이 된 더스트 역시 과학기술의 산물입니다. 기후위기를 간단한 솔루션 하나로 해결하고자 분자 단위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재조립하는 나노봇을 개발했으나 극도로 소형화된 입자는 통제를 벗어났고 그렇게 더스트 증식 오류로 인류는 절멸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 미세먼지로 고통받았던 경험을 떠올려보면 더스트가 낳은 아포칼립스 이야기가 그리 비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소설에서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막을 씌운 돔 안에 들어가는 일뿐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공간과 재원을 가진 돔은 오직 잔인하고 힘센 자들에 의해서만 탈취될 수 있는 희망의 지옥입니다. 최후의 인류는 타인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지켜보는 게 가능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더스트 시기에 특화된 놀라우리만큼 파괴적인 생명력을 지닌 식물 모스바라는 이 소설의 핵심이자 살아남은 인류에 대한 메타포로 여겨집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양분은 물론 주위 양분까지 모두 빼앗아가며 아득바득 생명을 유지해가는 절대 강자가 바로 모스바나이기 때문입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더스트 시대라는 2055년부터 2070년까지 멸망의 시대 이야기가 중간에 놓여 있고 복원된 세계를 살아가는 식물학자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해 마지막 장에서 대재앙을 거쳐 인류가 다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이유를 퍼즐 맞추듯 풀어가는 구조입니다. 일부는 복원된 시대를 살아가는 더스트 생태연구센터 연구원 아영이 폐허도시 해월에서 정체 모를 식물이 마구잡이로 퍼져나간다는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푸른 빛을 내는 기이한 식물에 대해 탐색해 가던 아영은 어린 시절 보았던 신비로웠던 푸른빛 식물을 기억해냅니다. 이후 익명의 제보를 받고 더스트 시대 생존자 랑가노의 마녀들을 찾아 에디오피아로 떠납니다. 이분은 랑가노의 마녀들이라 불린 나오미와 아마라 자매의 이야기로 나오미의 시점에서 2055년에서 2070년까지의 멸망기를 다룹니다. 더스트 항체를 보유해 내성종이라 불렸던 자매는 돔 연구소 생체 실험 대상이었고 이들은 구사 일생 끝에 숲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프림 빌리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돔 밖에 있대 커다란 온실이 돔 역할을 내 더스트 시대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온실 관리자 사이보그 레이첼과 기계 인간을 정비할 수 있는 지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곳은 돔에서 내쫓겨진 이들로 형성된 자연 발생적 공동체입니다. 레이첼이 식물 엔지니어링 기법으로 만들어낸 모스바나는 더스트 분해 기능이 있어 프림빌리지 사람들은 더스트 속에서도 보호막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깥의 돔시티가 무너지자 외부 침략은 가속화되고 무엇보다 모스바나가 야기한 내부 갈등으로 프림빌리지는 파괴되고 맙니다. 모든 대한 공동체의 결말이 그렇듯 프림빌리지 역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배신으로 무너지고 말지만 그럼에도 그곳에 살았던 보통 사람들의 그 작고 평범한 약속은 인류를 재건합니다. 파국을 예상했던 지수는 모스바나만 있으면 또 다른 프림빌리지를 만들 수 있음을 알았기에 사람들을 떠나보내며 말합니다. 지금부터 실험을 해야 해. 내가 가르쳐 준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을에서 해온 것들을 기억해. 이번에는 우리가 가는 곳 전부가 이 숲이고 온실인 거야. 돔 안이 아니라 바깥을 바꾸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프림빌리지를 나가도 레이첼의 식물을 심겠다는 숲 바깥에서 가능성을 찾아보겠다는 낮은 자들의 소박한 약속은 지켜집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착취되었던 사람들에 의해 이 세계가 재건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죽고 죽이는 극한의 상황에서 소외된 이들이 만들어간 프림빌리지는 분명 안온한 쉼터였습니다. 레이첼이 만들어낸 더스트 정화식물 모스바나는 더스트로부터 마을을 지켜냈지만 바로 그 이후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모스바나는 돔시티로 진입할 수 있는 거래 조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내부 환경이 어려울 때는 결속되기 쉬워도 잉여 자원이 발생하거나 이해관계가 틀어질 경우에는 와해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풍요는 외부의 침략을 불러옵니다. 또한 아름다움에는 고통이 뒤따르듯 마을을 지켰던 모스바나는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생명력을 가진 그것은 사방에 뿌리를 내려 주위의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는 삶과 죽음이 한 뿌리인 식물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모스바나는 더스트로 죽어버린 생태계의 잔해를 양분 삼아 널리 퍼져갔지만 번식할수록 더스트 환경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기 모순적 생명체라는 점입니다. 결국 지구는 더스트라는 극한 환경이 완화되면서 새로운 식물 생태계가 생겨나고 모스바나가 점점 우세종에서 밀려나면서 생태계 복원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3부에서는 더스트 시대 이후 인류 재건 과정이 퍼즐 맞추듯 풀려갑니다. 일부의 해월에서 발견된 식물이 프림빌리지에서 탄생한 모스바나의 원종이고 아영이 어린 시절 보았던 기이한 노인이 바로 프림빌리지의 사이보그 정비공 지수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어 생태계 보고는 후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대로 디스어셈블러라는 과학기술의 발전만이 아니라 프림빌리지 내 모스바나가 세계 곳곳으로 퍼진 것임이 입증됩니다. 무엇보다 기계와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레이첼의 마음이 다루어집니다. 레이첼은 자살한 사이보그였고 그를 깨운 이가 지수였습니다. 레이첼이 지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이보그인 것은 맞지만 그들 관계와 마음은 무엇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지수가 인위적으로 레이첼의 회로를 조작해 감정선을 자극했다 해도 그것만으로 레이첼의 지수에 대한 마음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소설은 이분법적 구도를 철저하게 해체합니다. 레이첼이 기계와 인간 사이에 놓인 존재이고 그의 감정이 물질과 정신 어디엔가 존재하는 것이듯 모스바나야말로
자연인 동시에 인공입니다. 모습 하나를 이루었던 구성 요소들은 자연에서 왔지만 인위적 개입에 의해 모습 하나라는 총체가 되었고 다시 자연의 일부로 귀환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인 온실이야말로 밖에 있는 안이라는 점에서 경계 해체의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탈이분법은 작품을 관통합니다. 평화로웠던 프린빌리지가 돔 바깥과 같은 디스토피아로 변하고 돔 바깥에서 프린빌리지를 시도하는 작업들 역시 그러합니다. 내부의 안전은 외부의 평화 속에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지구 끝의 온실은 장르 소설 계열이지만 이야기가 지향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탄소 문명이 가져온 지구 환경의 암울한 전망과 극심해지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현실 속에 작품 속 미래 사회는 낯설지 않습니다. 디지털 판옵티콘 사회에서 자동화와 무인 무기들이 상용화되고 자원과 식량마저 무기화되는 현실에서 지구 공동체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점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의 평화는 도물 건설에 밖을 배척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밖의 안과 같은 프린빌리지가 수없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 속에 전체의 안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돔을 없애는 게 진짜 대안일 수도 없고 예정된 종말이 어떠할지도 알지만 그럼에도 말이 안 되는 일을 계속해서 벌이는 것 자체가 우리를 그나마 나은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거야 라는 지수의 말은 정곡을 겨눕니다. 이 소설을 쓰며 우리가 이미 깊이 개입해버린 되돌릴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곳 지구를 생각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세계를 마주하면서도 마침내 그것을 재건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마도 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다는 작가의 말은 이 소설의 주제가 무엇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극한 재앙에도 살아남은 식물이 소재인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지구의 주인이 과연 인간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을 최정점에 두고 만들어 놓은 생태계 피라미드는 오로지 인간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은 식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식물들은 동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종의 번영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요 라는 작품 속 문장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 허를 찌릅니다. 지구 안에서 동식물은 사람과 함께 생태계를 이루어가고 한 종의 멸종은 전체 종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촘촘한 순환 구조를 알아도 오만한 인간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못합니다.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의 현실을 돌아볼 때 이 소설의 의미는 더욱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